안녕하세요. 돈공부 유정성입니다. 오늘 영상은 왜 주식시장 단기 예측 불가능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라브 영상을 올렸더니 이제 차트 분석 많이 의뢰해 주셔가지고요. 그 부분도 이제 같이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먼저 단기 예측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건 경험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 예측을 정확하게 다 맞춘 사람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죠. 지구상에. 아주 똑똑하다. 뭐 최고의 브레인들도 매번 맞추지는 못하고 좀 맞추는 확률이 다소 높겠지만 일반인보다는 그래도 100%다 맞춘 사람은 없고 뭐 확률 높아도 60% 정도 뭐 이런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옛날에 그 삼국지 4라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삼국지 4 이거 아주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제 기능이 어떤 게 있냐면 음, 저장을 해놓고 위임을 딱 시켜가지고 자동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 그러니까 모든 그 어떤 우주 세계 전체를 한 파일로 딱 저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삼국지라는 게임 내에서는. 그리고 거기서 자동 플레이를 해보면 매번 자동 플레이 할 때마다 전혀 다른 게임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재밌어가지고 몇 번이고 그 똑같은 저장된 파일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 플레이를 돌려봤는데 어떨 때는 뭐 바로 통일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갑니다. 매번 달라서 흥미로워서 봤었는데 만약에 뭐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이 지구 전체를 어딘가에 저장해놨다가 뭐 지금 24년 7월 2일이니까요. 오후 7시 이 기준을 저장을 해놨다가 미래를 돌려도 매번 저장해서 불러와가지고 돌린 그 미래의 모습은 똑같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주는 이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그 뉴턴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정론이라는 걸 갖고 왔죠. 그래서 미래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예. 우주의 모든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안다면 우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뭐 19세기나 20세기 들어오면서 뭐 양자역학이라든지 여기 양자역학 나오죠. 물리학에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어, 강력한 의미에서의 결정론은 반드시 모든 국면에서 일치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게 되고 일이 일어나는 확률만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확률론적 결정론이 유력해졌다. 그러니까 확률은 결정이 돼 있는 거죠. 뭐 어떤 A가 일어날 확률 30%, B가 일어날 확률 70%. 그러니까 A도 일어날 수 있고 B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리플레이 파일을 그 특정 시점의 파일을 로드해 갖고 다시 돌려보면 A가 한 30% 확률 일어나고 B는 70% 확률 일어나고 즉 확률론적 결정론 이게 이제 우주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예측 자체가 아무리 잘 맞춰도 70%인 거죠. B를 예측한 B가 확률이 70%니까 A 확률인데 30%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가 일어나면 털려버리는 거니까 주식의 단기 예측은 좀 무의미하다. 그리고 이것은 양자역학적인 그러니까 우주의 입자가 그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안다고 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입자 자체가 랜덤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뭐 재미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미래를 단기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확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800년대를 저장해놨다가 불러들였다고 했을 때 자동차가 나오는 시점이 달라지겠지만 인류는 언젠간 자동차를 만들 겁니다. 그게 뭐 1900년도에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 2000년까지 자동차를 못 만드는 미래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그 연관관계와 랜덤성 때문에 우주의 모습이 달라질 텐데 어찌 되었든 자동차는 결국 나오는 것은 좀 결정돼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가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단기 투자는 단기로 가면 갈수록 랜덤이 적용되는 즉 무작위가 우연히 더
많은 요소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예측이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XBI 차트 한번 가지고 해볼 건데요. 야후 파이낸스에서 그래서 단기 이거 뭐 차트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차트 분석을 하는 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원하시니까요. 단기 차트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반드시 틀리게 돼 있고 우리가 그게 틀리기 때문에 음, 단기 예측으로 통해서 하는 트레이딩 매매에서는 반드시 손절을 쳐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손절 안 치고 물을 타면서 모아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장기 투자자라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물을 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단기 투자자, 즉 트레이더라면 손절은 진짜 생명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게 틀렸다면 손실을 제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익은 이제 그 손실이 5%다 그러면 이익은 10% 이상 내서 손익비를 칼같이 지키면서 20%갈 것 같아도 10%에 자르고 5% 손실 보면 반등할 것 같더라도 반드시 손절을 하면 손익비가 5% 10%이기 때문에 내가 반만 맞춰도 큰 이익이 나고 반을 못 맞춰도 조금의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거든요. 트레이딩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장기 투자는 말 그대로 이제 확률적으로 볼 때 언젠가는 라브가 바이오 거품장이 오는 거는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4년 뒤가 될지 거의 확정된 미래라고 저는 보거든요. 단 그게 올해일지 내년일지 후내년일지는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특허 절벽이 있고 이러니까 특허 절벽도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작용할 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허 절벽, 금리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동할 거거든요. 그리고 신약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연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차트 모양이 지금처럼 돼 있다 해도 미래의 차트는 달라진다는 거죠. 하지만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단기 예측이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에서 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23년 10월이 저점이었고 그리고 24년 2월까지 가파른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때 CPI 값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CPI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CPI 값들이 이제 그 잡히기 시작하면서 여기 보시면 CPI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CPI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CPI가 아니고 미국 CPI를 봐야 되는데 예. 여기 보시면 미국 CPI가 여기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예. 이게 CPI가 떨어진다는 건 근원 CPI도 이제 이때부터 23년 9월 때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지금 이게 이제 3점 몇 프로때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겼던 거죠. 예, 여기 그래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고요. 이 구간에서. 그런데 다시 이게 하락을 했죠. 이 하락을 했던 부분들은 이제 금리 CPI가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예. CPI가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조금 이렇게 행보를 하는 네. 23년 10월 11월부터 이제 행보를 좀 했는데 행보를 좀 하면서 그리고 금리도 이제 동결이 계속됐죠. 지금 6월 달인데 원래 이 가파른 상승은 올해 6월 달 지금 지나갔죠. 6월 달에 금리 하락을 예상한 상승이었고 6월 달에 금리 하락이 없었고 동결이 됐지 않습니까? 동결을 또 예상을 했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끈적끈적한 물가나 임금 상승률,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엄청 강해가지고 금리가 내려가기는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돼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후에 다시 이렇게 지금 반등 중에 있는데 이제 9월달 금리 인하를 예측하면서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은 뭐 지금 이 한 5년 정도를 제가 보겠습니다. 요 밴드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66달러에서 뭐 100달러. 이 100달러가 강력한 지지선 저항선이고 양면은 이제 지지선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다 100달러대잖아요. 머리가.
예, 요 고점들이 다 100달러대고 요때도 100달러 때 한번 이렇게 뭐 저항과 지지를 받는 느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락할 때 100달러에서 반등을 해줬죠. 요 지금 가격대에서 네, 90 몇 달러에서 100달러 사이. 여기가 지지 라인이면서 또 강력한 저항이 되고 있죠. 여기서도 저항을 맞고 내려왔었고요. 이번에 한번 뚫었는데 또 역시나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 구간을 뚫어내고 이때 한번 실패했지만 이때도 실패했지만 뚫어낸다고 하면은 여기가 저항이 돼가지고 바닥이 돼줄 새로운 바닥이 형성될 확률이 높거든요. 100달러대가. 그리고 여기 120달러쯤에서도 한번 여기 보시면 한동안 행보했던 이 채널이 있습니다. 100달러에서 130달러 사이. 여기서도 한번 뭐 맞고 내려올 확률이 높죠. 이게 지금 93달러인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9월달이 이제 금리 인하니까 뭐 한 9월달쯤에 이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100달러 대 위로 이제 안착을 하겠죠.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돼줘야 됩니다. 만약에 9월에도 동결이 됐다 그러면 아마 요 전에 박스권은 요 밑에였다면은 여기 90달러, 뭐 80달러대에서 뭐 100달러 조금 위까지 해가지고 박스권 움직임 보일 확률은 높습니다. 동결을 하면 지금도 거의 움직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느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재미없는 장이 될 확률이 없죠. 특히 이제 AI가 계속 잘 나가고 있으니까 시장의 관심은 AI에 다 있고 AI가 지금 주도 대장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긴 소외돼 있으니까 뭐 위로도 못 가고 밑으로도 못 가고 관심 받을 때까지는 옆으로 움직이겠죠. 어떤 사건들이 있을지 모르죠. 코로나 같은 일이 또 터질 수도 있고 뭐 다양한데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봤을 때 가장 큰 이벤트는 11월에 있을 대선이고요. 대선 이후에는 이제 트럼프가 될 거가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금리가 내려가는 건 더 확실해지거든요. 트럼프는 아마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에 개입할 거고 전에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금리가 높은데도 나스닥이 굉장히 높고 많이 올라왔죠. 기술주, AI주 주식들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도 같은 AI 버블이 올 건데 반드시 이제 그 버블이 올 때 이제 그 순서를 우리가 알아놔야 됩니다. 먼저 지금 대장주들이 먼저 가 있죠. AI들이 그게 올라가고 난 뒤에는 걔네들이 위에서 머뭇머뭇할 때 그 전에 지금 이제 중소형주 러셀이라든지 바이오 같이 소형주지 않습니까? 소형주들은 아직 전혀 못 올랐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마지막 그 거품의 끝자락 이제 후반 시즌에는 소형주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큰 애들은 이제 너무 고평가돼서 못 올리니까. 근데 일단 지금 큰 애들이 올라가는 장은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됐다 보고요. 끝난 거는 아닐 텐데 뭐 대선 이후 11월 이후에도 한동안 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상승할 겁니다. 근데 걔네들이 가는 동안은 얘는 항보할 확률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즉각적으로 반영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씩 서서히 이제 반응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관심이 없고 소외돼 있으니까. 관심이 많고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주도주는 금리 인하 6개월 전에도 선반영이 될 수 있겠죠. 예, 좋은 소식들이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지만 관심이 없는 주식들은 천천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 네. 사람들이 뭐 그만큼 달라붙어서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뭐 일부 좀 시간을 길게 놓고 보는 사람들이라든지 AI 주식이랑 이렇게 이제 포트 나눠서 투자하는 뭐 포트의 일부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죠. 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개인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AI들이 이제 뭐 많이 올라가지고 앞으로 더 오르기 힘들다고 느낄 때는 중소형주로 간다는 거죠, 돈들이. 그리고 중소형주는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이 전고점을 돌파할 텐데요. 그게 이제 20, 뭐 이런데 26년, 25년, 26년 때 일어날 일들인데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기울기가 엄청나게 가파를 겁니다. 엄청나게 가파르게 기울고 그리고 꺼질 때는 얘가 더 먼저 꺼집니다. 예, 대형주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보다 엔비디아 이런 애들보다
바이오가 늦게 올라가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꺼질 때는 조금 더 빨리 꺼질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텍을 지금 사실 사지 않고 뭐 AI가 이제 먼저 가니까 지금도 먼저 가고 있죠. 걔네들로 먼저 이제 수익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오텍을 딱 옮겨가지고 마지막에 그 제일 큰 상승을 또 먹어서 크게 불리고 그리고 바이오를 딱 벗어나고 이후에 전반적인 하락장 만약 006 같은 진짜 거품장이 온다 그러면 큰 하락이 오겠죠. 큰 상승 뒤에 네, 거기 전에 이제 싹 빠져나와 있다 이러면은 뭐 아주 좋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 단기 예측이 다 맞았을 때 이야기니까 단기 예측은 맞출 수가 없죠. 예. 우주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장기 예측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어쨌든 얘는 지금 AI는 좀 비싼데 얘는 싸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기다리다 보면 확 올라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꼭지에 꼭 못 팔아도 뭐 라브 같은 걸 내가지고 뭐 10배 정도 저는 이 전고점 넘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팔 거거든요. XBI 기준으로. 그래서 XBI 기준 뭐 이 고점 160달러 후반대 요때를 넘어가는 걸 보고 거기서도 한참 더 가겠죠. 예. 넘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팔 거고 넘어간 뒤에는 이제 뭐 분할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힘이 세면은 더 가는 거죠 쭉 이렇게. 예.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이제 차트 단기 전망입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오늘 한번 이렇게 차트 분석하면서 단기 전망 한번 해봤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똑같이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뭐 이평선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사실 바이오 차트는 차트 그 자체 기술적 분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그 개별 종목도 아니고 XBI가 개별 종목도 바이오 종목은 좀 차트 분석이 좀 안 맞는 거거든요. 이제 차트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대중들의 심리, 예, 그리고 이제 수급 이런 걸로 맞추는 건데 좀 바이오에는 대중이 안 들어와 있고, 네,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들어와 있고요. 개인은 아직 관심이 없죠. 그리고 수급도 뭐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차트 분석이 좀 의미 없고 지금은 약간 금리 예측하고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절벽이 본격적으로 오면서 빅테크들이 이제 총알을 엄청나게 쌓아놨잖아요. 뭐 200조 이상. 근데 그 돈으로 이 바이오텍들을 갖다가 이제 쇼핑하기 시작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될 거거든요. 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애를 살 건지 비싸게 올라가는 거죠. 이제 마치 장비주처럼 움직입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숨죽이고 있다가 예, 몇 년 동안 숨죽이고 있다가 이렇게 시즌이 되면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요 그림이 그대로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삼성전자에 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장비 한번 납품하면은 몇 년 동안 납품 안 하지 않습니까? 이미 장비 세팅됐으니까. 그러다가 또 장비 갑자기 필요해지는 시즌이 되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또 장비 사서 넣고 바이오주도 마찬가지거든요. 빅파마들이 한 번씩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특허 절벽 이거 10년 단위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뒤에 만에 올 특허 절벽 때 한번 쫙 사주고 나면 걔네들도 다 세팅 다 되고 나면 또 안 사거든요. 또 살 것도 없습니다. 일단 좋은 건 다 살 거고 또 새로운 신약 같은 거 연구해가지고 그게 5년에서 10년 정도는 지나야지 또 살만한지 안 한지 판단되니까 열매가 또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돌아갈 거니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